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김포, 파주, 강화도 상공을 최소 6시간 동안 날아다녔습니다. 그중에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날아 들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인기 침범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영 기자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비행체 뒤로 전투 헬기가 따라붙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9분쯤 경기 북부 일산 지역에서 찍은 영상으로 앞선 비행체는 북한 무인기로 추정됩니다. 천천히 날고 있는 비행체를 봤고 그 후에 바로 우리나라 헬기들이 한 2대가량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오늘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처음 발견된 건 오전 10시 25분쯤 김포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고 이후 4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을 포착하여 대응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특히 무인기 한 대는 서울 북부 지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북한 무인기는 우리 영공에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서울까지 날아들어온 것이 실시간으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김포 군사 분계선을 넘은 뒤 김포와 강화도의 민가까지 그리고 서울까지 남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한 대는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하였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하였으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하였다. 이번 일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약 50분 동안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2m 크기의 무인기들은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상과 근접 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를 향해 경고 방송과 사격을 한 뒤 공군 전투기와 헬기까지 투입해 대응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화군의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헬기로 100여 발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를 격추시키진 못했습니다. 무인기 5대 중 한 대는 군사 분계선을 통해 이북 지역으로 복귀에 성공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대는 추적 중 흔적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1,000채가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남기고 갑자기 숨지면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낳았던 빌라왕 김모 씨 사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20대 여성인데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를 60채 가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갑자기 숨지면서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의 한 빌라. 30대 예비 부부는 작년 1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50대 부부였습니다. 집주인분이 살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또 안심이 됐던 거예요. 뭐 어린 것도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안심하고 했고 그러다 작년 여름 계량기가 고장나서 연락을 했다가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 집주인은 95년생 송모 씨. 바뀐 시점은 이들이 전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였습니다. 송 씨는 먼저 계량기를 고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주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수리비 얘기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냐? 그러니까 본인이 문자가 되게 많이 오고 광고가 많이 오는 일을 해서 이게 확인을 못 하겠다. 송 씨의 불친절한 태도에 불안해진 이들은 지난 10월, 내년 1월 만기에 맞춰 집을 빼겠다고 알렸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건지 묻자 집주인은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불안하시고 예민하신 건 알겠지만 조금 성급하신 것 같네요라며 뾰족한 반응이었습니다. 연락은 지난 12일 이후 뚝 끊겼고 수소문 끝에 집을 내놓은 중개보조인을 찾았는데 돌아온 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죽었다는데요. 이렇게 이제 남일을 얘기하듯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등본을 떼어본 뒤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송 씨는 12일 사망했고 19일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일부러 잠수 타려고 죽었다고 그냥 거짓말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걸 보자마자 저희 둘 다 진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사망 소식을 확인한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주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집주인이 살았던 낡고 오래된 빌라의 우편함엔 수십 장의 재산세 고지서가 수북히 꽂혀 있었습니다. 전부 송 씨 명의로 돼 있는 집 앞으로 나온 고지서들이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한 전문학교에 다니던 21살 여성이 학교 기숙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학생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였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1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지만 좌절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조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7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텔 앞에 소방차가 멈춰섭니다. 뒤이어 구급차,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호텔 방에서 21살 최수롱 씨가 혼자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 호텔은 서울의 한 직업 전문학교에서 기숙시설로 활용하던 곳이었고 최 씨도 이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런데 10달이 지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로 시작하는 메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작년 마지막 날, 최 씨는 아버지로부터 저녁을 사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가정폭력 문제로 어머니와 이혼한 뒤 사실상 연락이 끊겼던 친부였습니다. 아빠 사는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딸이 돼갖고 응?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날 아버지는 최 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고 갑자기 신체적인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속옷까지 벗은 아버지를 보고 겁이 난 최 씨는 화장실로 피해 문을 잠그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 최 씨를 폭행했고 아빠는 다 허용된다면서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누구나도 나와요. 그래도 아빠 친딸이잖아 내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사정을 해요. 당시 통화가 연결됐던 언니의 전화기에 고스란히 상황이 녹음됐던 겁니다. 아빠 집에 있다고 해서 저도 놀랬거든요. 일단 녹음 할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최 씨는 경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가해자인 친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친부의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지난 7월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물론 폭행과 감금 혐의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구속영장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날짜마저 친부의 수술 등을 이유로 예정보다 2달가량 미뤄지면서 가해자는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 1,000만 원에 합의하자는 의사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고통이 커졌던 최 씨는 마지막 메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론에 뜨지 않는 사건이라고 사법부는 눈길조차도 안 주는 걸까? 얼마나 피해자들이 더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까? 이어 친부의 실명을 적으면서 어머니에게 끝까지 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방안 옷장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사는 3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단지 안에 모인 경찰관 10여 명이 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이 황급히 뛰어오더니 아파트 입구 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전 11시 20분쯤 이 아파트에서 남자친구의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겁니다. 숨진 남성은 같은 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60대 택시기사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아버지가 6일째 귀가하지 않는다,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택시기사의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빠, 배터리 없어라고 답장한 말투도 평소 아버지와 달랐지만 한사코 통화를 거절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살던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다친 팔을 치료받고 있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해당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후 남성은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고 기사를 데려왔다며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붙잡히기 전까지 살해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대신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계획 범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12구 참사 시민 분향소가 마련된 이태원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 단체의 방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향소 주변에 비난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확성기로 추모 행사를 방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녹사평역 앞 12구 참사 시민분향소. 성탄절을 맞아 천주교 신부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를 연 가운데 소란스러운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큰 소리로 캐럴까지 틀며 미사를 방해합니다.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희생자들의 분향소 1m 옆에서 유족과 신부들을 비난하는 집회를 연 겁니다. 극심한 소음 속에 정상적인 추모 미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부님들이 미사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성기, 앰프 그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분향소 주변에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하라, 더는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등 대부분 유족 측을 겨냥하는 내용입니다. 녹사평 시민분향소에 설치하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이태원역 1번 출구로 가는 길목에도 단체 측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뜬금없이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도 10여 개나 달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이뤄진 게 없습니다. 현수막은 당연히 철거를 해주시고 이분들도 사람이라면은 저희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좀 여기서 좀 물러나 주셨으면 합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의 박희영 구청장과 최모 안전재난과장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가요? 검찰은 박 구청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 하고 구호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구청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 인명피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반박한 가운데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